지금 뭐 혐의도 굉장히 많고요. 증인도 뭐 5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최종 선고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꽤 걸리겠죠. 꽤 걸릴 것이고 그러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그렇게 좀 재판이 질질 끌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공판이 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할 생각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국사 사건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예를 들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주의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원도 이런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중간에 뭐 지방선거가 지금 울산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이러한 정치 전직 대통령이었던 정치였던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 또 결과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주목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이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이제 추가 조사와 함께 또 이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이제 할 것이 이제 뭐 확실시 됩니다만은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이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측근들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재판할 땐 당연히 그 증인 신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된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장 다사로 그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뭐 10억 원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하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천만 원 받았다라는 부분하고 또 홍은 플래닝하고 다스 간에서 뭐 2억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하고 또 사실은 그 나머지 다른 측근들이 횡령했다라고 하는 또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영장 범죄 사실은 들어가지 않지만 공소 제기할 때는 그 공소 제기장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게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 4회 재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의 기간을 훌쩍 넘겨서 또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나중에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이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지만 공소장에 적시될 범죄 사실이지만 실제 이번에 영장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 검찰에서는 수사를 지금 더 하고 아마 면밀하게 보강 증거를 지금 확인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